다음은 교육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교육 공간에서는 안전하게 학생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성 향상과 지식 정보 배움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사회성 향상을 위한 활동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지식 정보의 배움은 휴대폰 또는 컴퓨터와 같은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간접적 경험과 체험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중 학생들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학교를 등교하지 않고 화상 수업을 진행하거나 격주 수업 일정으로 진행하다 보니 배틀그라운드나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게임 공간에서 아바타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화상 SNS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서 못 보는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다양한 관심 분야의 관계 형성을 만들고 그것이 현실에까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코로나 이후 다양한 가상공간 프로그램과 플랫폼은 교육공간에서 새로운 교우관계 형성 과정을 변화시켰으며 가상공간의 사회성은 현실 공간의 사회성과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입시에 민감한 학생들은 물리적인 교육 공간 접근이 어렵다 보니 경쟁자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분위기 등을 감지하지 못해 경쟁 상황에서 본인이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결국 한정적인 가상의 교육 공간은 경쟁을 유하는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정보력의 한계와 심리적 압박감으로 다소 운영적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공간의 경우 오후부터 시작했던 모든 수업 일정을 아침 일찍 시작하는 운영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학부모들이 학교 수업은 비대면을 원하는 반면 학원과 같은 사교육은 대면 수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안 가도 학원을 가야 한다는 참 넌센스한 상황이 일부 교육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학원을 배움의 목적으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나이가 낮은 학생일수록 타가의 개념 그리고 고학년이 될수록 수준이 높은 교육과 관리의 개념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 공간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정 시간이 끝나고 그 이후의 시간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본인의 개인 스케줄과 맞는 학원에 학생들을 위탁하고 보호 관리와 교육을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학원 교육 공간은 운영 시간이 제재되면서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는 혼돈의 상황입니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대학 절반은 사라진다고 예견했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대학교 지원자는 감소해왔고 향후 국내 대학의 존립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국내의 일부 사립대 교수들은 점점 감소하는 대학 지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마케터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더 큰 문제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진행한 오픈형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일부 교육들의 강의 콘텐츠에 대한 질적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수와 대학은 교육자로서 명예와 권위를 어떻게 찾아야 하고 대학은 어떻게 미래의 교육 공간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은 종교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종교 공간에서는 관련 업무 종사자들과 신도들이 자의적, 타의적으로 집회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기독교를 표방한 일부 사이비 종교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 집회 활동을 통해 코로나 감염자들을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상황 속에서 전 세계는 감염자 증가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종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기독교에서는 예배를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실행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배 방법은 자동차 극장처럼 차 내부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예배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라마단 기간 동안 이집트에서 종교적 집회가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집회 행사 대신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의 종교 활동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코로나 이후 우울증을 이기는 백신을 전달한다는 재미있는 컨셉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집회 활동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종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신은 스님들이 신고 다니는 하얀색 신을 패러디한 것이죠.
한국의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236년 역사상 처음 멈추었다고 합니다. 미사 대신 묵주기도, 성경 복동, 그리고 의료 선행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교통 물류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동은 줄어들고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교통과 물류의 시스템은 다소 성장이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간 내부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쇼핑과 디지털 물류 운송 시스템 그리고 관련 공간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19년 10월의 교통량 대비 지난 2020년 3월 교통량은 91.9%였지만 5월의 교통량은 97.5%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이동의 제약으로 이동량은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이동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수치입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현상은 코로나 이후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낮아지고 교통량의 감소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대신 도보나 자전거의 이용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 긴급 자전거 차선, 코로나 차선, 임시적인 교통 공간의 재구조화를 통해 코로나 방역을 공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킥보드, 전기 자전거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는 2019년부터 급격하게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점차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의 자전거, 킥보드의 경우 현저하게 그 사용량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공공 이용을 통한 감염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의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지자체 부서에서는 공공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 공간과 기기 방역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개인 소유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사용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공유되는 교통수단 서비스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개인이 직접 구매한 퍼스널 모빌리티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분야의 업체들은 그 수요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산업의 경우 코로나 이후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대면 사회 속에서 다양한 물품들이 요구되다 보니 세계적으로 항공 물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물류 수송기의 경우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버스, 기차와 같은 퍼블릭 모빌리티의 경우 공간 내에서의 철저한 방역 시스템 및 거리 두기를 위한 자리 배치, 간격 조정, 좌석의 재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도 공간의 경우 많은 이용객들이 없다 보니 경유지가 없이 급행으로 가는 철길이 되어 굽었던 철길이 한 길로 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의 교통 안전에서 방역 예방 중심의 개념으로 교통 공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운영 당국이 뒷문 승차, 현금 없는 승차, 그리고 수시 소독을 통해 감염에 대비하고 있으나 이용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 이후 비대면과 비접촉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되면서 교통은 소수가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이 스마트 모빌리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자율주행 교통수단은 문화적 패러다임 전환상 시기상조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